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이 시간은 강원도 원성군에 있는 거돈사 원공국사 성묘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탑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명칭이 사리탑으로 봐서 탑이라고 붙여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데 그 부도가 사리탑으로 봐서 무슨 탑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명칭을 부를 때는 바로 지금처럼 원공국사 성묘탑 이렇게 붙여진 이름대로 제가 먼저 호칭을 해드리는 겁니다. 보물제 190호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저 부도입니다. 고려시대 때 것이고요. 연대가 1025년경에 조성된 걸로 보입니다. 높이는 2.68m에 해당됩니다. 이 부도는 고려 때의 고성 원공국사 930년에서 1018년 사이에 사셨던 고성이십니다. 바로 원공국사의 그 사리탑으로 보는데, 탑비가 고려 현종 16년 1025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부도도 바로 이때 조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정 때는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집에 이게 무단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해방 이후에 경복궁으로 다시 옮긴 부도입니다. 참 이 고성의 사리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참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본으로 갔다 오질 않나, 민가에 뭐 이렇게 쓰이질 않았나, 이런 과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라졌는지 현재의 그 경복궁에 있는 부도에는 지대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대석부터 이제 써 있는데, 팔각 하대석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안상 안에 꽃 문양이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팔각 중대석에는 그 안상을 조각했고 그 안에 팔부신중상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상대석은 연잎 안에 또 꽃 모양을 조각한 형태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연잎을 조각하고 그 안에 다른 또 꽃잎이 조각되는 이중 조각 기법을 쓰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각의 탑실을 보면 앞, 뒤, 양면에는 문비형, 문 모양, 그리고 좌물쇠 모양, 또 좌우에는 창호 모양, 그리고 남은 사면에는 사천왕입상이 양각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팔각 옥계부는 목조 건축 기법을 충실하게 모방을 해서 석가래라든지 기와골, 안막새, 수막새 등의 형태까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그러한 옥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조각 장식이 장엄하고 화려하지만은 그 기법이 얇은 데다가 지나치게 세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보면은 힘차게 느껴지질 않죠. 그래서 과감한 어떤 그런 조각 기법을 보기는 어렵고, 또 조형의 비례가 잘 되어 있어서 이게 힘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 비례에 의해서 중요한 느낌을 좀 주는 그런 아름다운 부두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명주에 있는 보현사 낭원대사 오진탑, 오진탑, 이거는 이제 그 진리를 깨달았다, 도를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위 그 나중에 이 탑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후인들이 붙여줄 때 탑명을 할 때 오진탑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그 바로 큰 스님의 깨달음에 대한 어떤 존칭, 이런 이제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진리를 깨달았다, 도를 깨달았다, 이런 말이 되죠. 오진탑. 역시 이것도 이제 고려시대 940년대 조성된 부도이고요. 높이는 2m 정도입니다. 팔각 원당형을 기본형으로 하는 이 부도는 신라 말에서부터 고려 초에 걸쳐서 사셨던 고성인 낭원대사,
930년에 이제 입적하시게 되는데 이 낭원대사의 부도입니다. 탑비가 940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부도가 조성된 것도 막 그 시기로 보면은 좋을 겁니다. 기단보의 중대석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자리에 탑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탑신 위에 상대석을 거꾸로 놓았습니다. 상대석이 이제 보면은 그 하대석, 제가 지난번에 그 부도 전체의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밑에 이제 이렇게 그 지대석이 있으면 지대석에 이렇게 몇 단, 어쨌든 몇 단의 이렇게 그 기단부가 있단 말이에요. 기단부 있으면 밑에가 이제 하대고 그 다음에 좀 좁아지면서 이렇게 중대석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연꽃이 이렇게 이 악년이라 그러죠. 여기는 아래쪽으로는 보면은 복년이라 해가지고 이 밑을 향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설명드리는 것은 이것이 기단부의 중대석인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위에 다시 올라가는 이 탑신이 이 자리에 들어가고 이것이 탑신 위에 뒤집혀져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뒤집혀져 있고 그 위에 바로 옥계석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균형이 전체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서 엉망이 되어버린 그와 같은 이제 그 부도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중대석 같은 걸 빨리 만들어 가지고 제자리를 찾아줘야만 제 모양을 갖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 문화재 같은 것을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어떤 현주소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러한 부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일본이라든지, 제가 이제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좀 뭐합니다만은, 일본에 아마 이런 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었다면은 어쨌든 최고의 장인들을 시켜서 중대석 같은 것을 옛날 형태에 맞춰서 복원을 해서 제 모습을 갖춰 놓지 않았을까, 저런 식으로 엉망으로 그냥 쏴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제 일본 문화재 같은 것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은 굉장히 신경을 쓰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팽개쳐 두다시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또 요즘에는 뭐 세계적으로 관광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금을 투입 안 시키고도 돈 버는 방법인데, 경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에 무진 보배가 있는데 그걸 관리를 잘 안 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이 접근할 때는 그걸 뭐 문화재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고성의 사리탑이라든지 불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만은 그 국가적 차원에서는 저처럼 그냥 그렇게만 봐버리면 이게 좀 손실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근데 이건 뭐 흩어져 있던 것을 아마 쌓아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그 문양 같은 데서 고려시대 그 초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신력사에 가서 보제존자 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228호로 보여지는 그 부도인데요. 고려시대 1379년에 됐고 높이는 1.9m입니다. 그 보제존자는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수한 부도의 예를 들 때 삼층석탑, 식의 사리탑, 보제존자 사리탑을 아마 부도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고려 공민왕 때의 왕사이셨죠. 나웅 해건 스님의 이 부도로, 신력사에 있는 것은 석중행 이제 부도가 되겠습니다. 이 형태는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할 때 조성되었던 그러한 모양인데, 그 예로서 앞에서 살펴봤던 정별보궁 때 살펴봤던 통도사 금강계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제존자 사리탑 부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통도사 금강계단 이렇게 붙여져 있는 바로 진신사리 탑입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 사리가 모셔졌기 때문에 부도라 할 수는 없죠. 사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는
사리탑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리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불탑, 또 스님들 경우에는 부도, 지금 이제 와서는 그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보면은 통도사 금강계단을 보면은 많은 것으로 장엄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리탑 주변의 영역을 확연하게 넓게 잡아서 표현을 하고 있고, 부처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존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것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물론 통도사 이 금강계단에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만은 금산사에 가면은 방등계단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금산사 방등계단이죠. 역시 계단 영역을 넓게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단 하는 것은 돌계단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예전에 이 계를 수계할 때 그 계를 받는 곳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 범어사 같은 데도 보면은 제가 그 전에 설명하면서 금강계단이 붙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계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 영역에서 통도사의 그 금강계단이나 금산사의 방등계단은 수계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증명으로 해서 원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고성들이 이렇게 증명을 하고 해서 수계를 하는 장소였다 이런 뜻에서 계단이라고 하는 말이 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그 장엄한 것이 좀 떨어지죠. 그런데 후대에 만들어진,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계단 하나를 더 보도록 하죠. 대구 용련사에 가면은 정멸보궁이 따로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용련사 계단입니다. 저건 뭐 무슨 계단이라고 제가 확인하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단, 용련사 그냥 계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금강계단이나 방등계단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된 느낌을 갖죠?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보제존자 이 석종형 부도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앞에의 그 부처님 사리탑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자꾸 축소되고 있죠.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한 모습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조선조로 흘러서 말기 쪽으로 가면은 석종형 부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만들기가 쉽거든요, 사실은. 저 종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도밭에 가보면은 굉장히 저 모양이 많아요. 그런데 연대가 올라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후대의 것들이죠. 그래서 기단부만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그냥 올립니다. 저렇게. 그래서 그 보제존자 부도 정도는 그래도 격을 갖추어서 지금 저렇게 모신 것이죠. 이제 석종형 부도라 할지라도 저 정도 격을 갖추게 되면 좋은데, 후대는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둥근 종 모양, 그 밑에 그냥 기단부 간략하게 하고 이렇게 모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하긴 뭐 스님들 입적하신 후에 남은 사리를 가지고 그렇게 거창하게 떠벌릴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도 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후학들이나 우리가 어디까지나 존경의 뜻에서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격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그 석종형 부도를 할 때 사실 기단부가 생략되거나 축소되어 버리면은 뭔가 좀 그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나홍선사의, 나홍스님의 부도 정도 같으면은 아직도 이제 괜찮은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우선 석축으로 넓은 건축 기단을 축조를 했고, 윗면의 가장자리는 장대석으로 돌려서 갑석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양면과 양측면에, 앞면과 양측면에 보면은 오를 수 있는 돌계단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탑신은 종 모양이고, 꼭대기에는 불꽃 무늬를 조각한 낮은 보주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그 다 완성이 됐죠. 해인사 그 백리남 큰 스님의 이 부도가 지금 이제 새로운 모양으로 그 만들어졌는데 아마 그 뭐 여러 그 교계 신문이나 또 바로 이 불교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나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전혀 새로운 어떤 모양을 지금 갖춰가고 있는데 이 부도 같은 것이 어쩌면은 그 잘 활성화되고 그러한 움직임이 있음으로 해서 이 석조의 그 문화 기법 뭐 이런 것들이 유실되지 않고 힘든 거 잘 안 하려 그러죠. 그래서 점차 문화적인 어떤 그런 장인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백리남 큰 스님의 사리탑도 국내에서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예전에는 다 할 수 있었고 외국에까지 갔었던 것이 이제는 우리 동포라도 외국에 나가 있었던 이들을 불러들여야 되고 뭐 이러한 그 쪽으로 역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